침수됐던 포항 아파트 주차장 수색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배수 작업을 마친 현장은 처참했던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생존자와 희생자 대부분 입구나 출구 계단 근처에서 발견돼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희생자들은 필사의 노력으로 탈출하려 했지만 워낙 빗물이 순식간에 마구 밀려든 터라서 생사의 기로를 넘지 못하셨습니다. 차량 안에서 발견된 실종자는 없었고요. 앞으로 합동 감식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허리춤까지 들어찬 흙탕물을 헤치고 들어가 보니 물에 잠기고 흙을 뒤집어 쓴 차들이 처참합니다. 태풍 흰남노로 인한 침수로 6명이 숨진 포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사고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로 생환한 51살 여성이 13시간 이상 매달리며 버틴 스프링클러와 15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계단 입구도 공개됐습니다. 11차례에 이어진 군, 해경, 소방 합동 수색에서 더는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자 소방당국은 합동 수색을 마무리하고 배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수색은 여기 물 빠지는 걸 보면서 우리 배후 수시로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단체로 우리 각 기관들이 합동으로 수색하는 거는 여기 안 할 거고 소방에서만 남아서 배수 작업을 하면서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때도 그렇고요. 지난 폭우 때도 그렇고 찻배로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한 참변이 벌써 몇 번째인지요. 전문가들은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아예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물 차는 기준은 이 무릎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무릎까지 차면 그땐 이미 차 시동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동도 안 걸리는 차 뺀다고 들어갔다가 더 소중한 목숨까지 잃을 수 있으니까요.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아깝지만 차는 포기하시고 대피부터 하셔야 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포항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진출입로가 흙탕물로 가득 찬 가운데 승용차가 둥둥 떠 있습니다. 이쪽에 한 20몇 년 됐는데 이게 처음이라. 지난달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때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동에서 40대 남성이 빌딩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확인하려다가 물살에 휩쓸려 결국 숨졌습니다. 말 그대로 지하라는 낮은 지대라 비가 많이 쏟아지면 짐 출입로가 큰 물길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선 집중호우 시 지하주차장에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면 절대 내려가선 안 됩니다. 미리 주차를 해야 되고 이미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차를 다시 이동 조치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자연재해 위험지구 건축물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물막이판 설치를 침수 우려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백 년을 지켜온 문화재도 한순간에 쓰러졌습니다. 세계문화유산도 보물도 태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문화재 피해가 큰 경주로 가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10번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경주 양동마을. 곳곳에 토사가 흘러내렸고 담장도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600년이 넘는 시간을 지켜왔지만 태풍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 뭔가 이게 넘어지거나 이렇게 기와장이라든지 소리에 따라 다르잖아요.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이건 무거운 묵직한 완전히 넘어졌다. 통일신라 시대 만들어져 보물로 지정된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 불상은 더 처참합니다. 주변에 있던 연등과 구조물이 뒤엉켜 불상 바로 앞까지 덮쳤습니다. 불상은 토사에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신라시대 궁궐터였던 경주 월성은 폭우의 성벽 경사면이 유실됐습니다. 왕묘역 서학동 고분군 한기도 태풍이 몰고 온 비바람에 속살을 훤히 드러냈습니다. 경북 지역 유적지 235곳 가운데 52곳이 태풍 피해를 입었고 문화유산이 많은 경주에서만 유적지와 문화재 등 33곳이 태풍에 훼손됐습니다. 경미한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희들 조치를 할 계획이고 항구 대책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문화재청하고 자문위원들 자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환율이 13년 5개월 만에 1,380원을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던 2009년 4월 이후로 처음 보는 숫자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84.2원에 마감했습니다. 강달러 시대를 넘어서 킹달러 시대를 실감하고 있는데요. 1,300원을 뚫고 올라간 게 불과 석 달 전입니다. 고점 돌파에 돌파를 거듭하면서 원화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달러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요, 미국의 강력한 의지 때문입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러려면 이 강도 높은 긴축 정책밖에 없다. 이런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으니까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스피도 2,400선이 무너졌고요. 여러 경제 지표들도 좋지가 않습니다. 명절 앞두고 좀 마음이 들떠야 되는데 우리 마음도 덩달아 내려앉게 되네요. 박병한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파월 의장의 강한 매파성 기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된 흐름을 보이면서 환율 급등에 따라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다시 경기 침체가 초래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주요국 통화도 모두 약세를 보여 특별히 우리 원화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의 IMF 위기나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다른 것은 그때는 원화만 굉장히 약세를 보여서 그야말로 우리 경제의 불안 양상을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 지금은 그거하고는 다른 패턴을 보이면서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다. 오는 20일 열리는 미 연준의 FOMC 회의에서 또다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 환율의 추가 상승이 우려됩니다.